한 주 동안 6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한 권씩 간단하게 소개하고 최고의 책 한 권을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분량은 404쪽이고 장르는 사회파 추리소설입니다. 작가님은 나카야마 시치리입니다. 이 작가님이 쓴 책 중 살인마 재기 고백과 연쇄살인마 개구리 남자 2권을 읽어봤는데요. 2권 다 가독성이 괜찮았어요. 이번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건복지 공무원인 미쿠모라는 남자가 살해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미쿠모의 사인은 아사였습니다. 경찰은 방법이 너무 잔인해서 무조건 원한에 의한 살인이라고 단정짓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데요. 모두 하나같이 미쿠모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이 난항에 빠져있을 때 지방의회 의원 타케루가 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합니다. 동일범의 소행이 확실했는데 신기하게도 타케루조차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는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범인이 착한 사람만 골라서 죽이는 이유는 뭘까요? 마지막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나오긴 하는데 이 책은 반전이 강점인 책은 아닙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책에는 잘 나오지 않는 휴머니즘이 담긴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게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사회파 추리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십각간의 살인입니다. 분량은 344쪽이고 장르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이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읽어봤는데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밀실 살인에 대한 책입니다. 미스터리 연구 동아리를 하는 대학생 7명이 무인도에 놀러가는데 한 명씩 의문의 살인범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밀실 살인이 소재인 책들은 패턴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와 단절시키고 내부에 있는 살인마에게 한 명씩 죽어나간다. 이 패턴이죠. 그나마 이런 책들이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사건 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도 그냥 그랬습니다. 재미없다까지는 아닌데 유명세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웠어요. 이 책을 보고 나니 밀실 살인물이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간의 살인이 저의 밀실 살인 은퇴작이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책은 소문입니다. 분량은 528쪽이고요. 장르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소재가 재밌더라고요. 화장품 회사에서 새로운 향수를 런칭하는데 마케팅 방법으로 중학생 소녀들에게 입소문을 내게 합니다. 어떤 살인마가 소녀를 죽이고 양쪽 발목을 잘라가는데 이 회사의 향수를 쓴 소녀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소문이었는데요. 당연히 회사에서 만들어낸 가짜 이야기였죠. 입소문 마케팅이 대성공해서 향수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요. 며칠 후 진짜로 양쪽 발목이 잘린 소녀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이후 이 살인마를 추적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 과정이 꽤 흥미로웠어요. 가독성도 좋았고요. 아쉬웠던 건 후반부에 범인이 밝혀지는데 거기서부터 흥미가 확 떨어졌어요. 범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참 재밌었거든요. 저는 다 읽고 나서야 알았는데 이 책이 마지막 반전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준 책이더라고요. 그 반전이 진짜 충격적이긴 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스터리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책이었습니다. 네 번째 책은 희망이 죽은 밤에입니다. 분량은 328쪽이고요. 장르는 사회파 추리소설입니다. 한 소녀가 동급생을 죽인 혐의로 현장에서 발각되어 체포됩니다. 이 소녀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이 죽였다고 인정하는데요.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녀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의 말만 하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소녀가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소녀의 이야기에 정말 몰입해서 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도 진짜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예측이 안 돼서 더 좋았어요. 사회파 추리소설이나 청소년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꼭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책은 백광입니다. 분량은 320쪽이고요. 장르는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이 책도 인스타 광고에서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사토코가 7살 된 아들과 치과를 가려는데 사토코의 여동생이 몇 시간만 자신의 딸 나오코를 봐달라고 맡기고 갑니다. 사토코는 집에 시아버지가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나오코를 집에 남겨두고 치과를 다녀오는데요. 나오코가 집 마당에서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사토코부터 시작해서 사토코의 여동생, 남편 등등 화자가 계속 바뀌는데요. 화자가 바뀔 때마다 나오코를 죽인 범인도 계속 바뀝니다. 이걸 계속된 반전과 설계된 트릭이라고 소개하던데 저는 별로였습니다. 처음엔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반전이 몇 번이나 나오니까 그 뒤로는 앞의 내용을 안 믿게 되더라고요. 보통 아무리 반전을 주더라도 자기 고백 형식의 1인칭으로 말을 할 때는 진실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것까지도 뒤틀어버립니다. 인물들이 말하는 내용을 도대체 하나도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가독성은 괜찮았지만 그런 구성 때문에 실망이 컸습니다. 여섯 번째 책은 어느 날 내 죽음에 내가 들어왔다입니다. 분량은 404쪽이고요. 장르는 로맨스라고 해두겠습니다. 매번 죽고 싶었던 남자인 아이바에게 사신이 나타납니다. 사신은 아이바에게 수명을 3년만 남기고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는데요. 아이바는 어차피 죽고 싶었으니까 사신의
제한을 수락합니다. 타시는 수명을 가져가는 대가로 아이바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타신과 거래를 하고 1년 후 아이바는 뉴스에서 어떤 소녀가 다리 위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 다리는 아이바가 늘 자살을 기도했던 다리였습니다. 그 때문인지 아이바는 그 소녀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소녀의 자살을 방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바는 시간을 되돌려 소녀가 자살하지 못하게 막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자살을 그만두라고 소녀를 설득하지만 소녀의 의지도 만만치 않아서 이후 자살을 15번이나 성공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아이바도 시간을 계속 되돌리죠. 포기하지 않고 자살을 시도하는 소녀와 포기하지 않고 자살을 방해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꽤 재밌었습니다. 아이바 덕에 소녀의 삶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는데 아이바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풋풋한 로맨스를 좋아하신다면 이 책 강추드립니다. 여기까지 한 주 동안 해온 6권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베스트 1에 뽑기 전에 완독에 실패한 책도 3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눈부신 안부입니다. 햄이라는 소녀가 이모의 첫사랑을 찾는다는 내용인데 전개가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래서 중간 정도까지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감성적인 책을 좋아하신다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풍수전쟁입니다. 대통령에게 의문의 메시지가 온다는 설정이 재밌어 보여서 보게 된 책인데요. 예상보다 풍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읽다가 덮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을 되찾다입니다. 아이들이 여름을 되찾고 싶다는 명목으로 스스로 사라지는 사건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실제 범죄자가 아이들을 납치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작전을 짜서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사라지는 책인데요. 읽다 보니 점점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라졌는지가 안 궁금해져서 책을 덮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제가 뽑은 8월 둘째 주 베스트 1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이 죽은 밤에입니다. 책을 읽는 내내 두 소녀의 이야기에 흠뻑 빠졌어요. 왜 한 소녀가 친구를 죽이고 그 이유를 말할 수 없었는지 여러분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